미자, 맞지? 민수 오빠. 40년 만에 재회, 설렘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건 바로 그 남자였거든요.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60살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하필 딸의 시아버지라니. 완전한 사랑과 가족의 평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이미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60살이 된 지금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다. 딸 수진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 집안 정리,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될 평범한 일정 뒤. 남편을 잃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엄마, 아침 드세요. 30살이 된 딸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회사원인 수진은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이미자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다. 수진아,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함께 저녁 먹고 싶어서.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서 미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항상 혼자였다. 물론 자신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 엄마, 요즘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취미 활동이라든지. 취미? 이미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후부터는 간병과 살림에만 매달려 살았다. 그 후로는 딸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다. 자신만의 시간이나 취미 같은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글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러지 마시고 뭔가 시작해 보세요. 사람도 만나고. 수지는 어머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아침을 마치고 수진이 출근하자 이미자는 혼자 남겨진 집안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거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 드라마 소리, 그리고 시계 소리만이 들렸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외출 준비를 하며 이미자는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마트에서 장보기, 은행 업무 처리하기,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해 볼까 하는 정도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집을 나선 이미자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동네는 평화로웠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젊은 엄마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자신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후 이미자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평소에는 집에서 차를 마셨지만 오늘은 왠지 밖의 공기가 마시고 싶었다. 카페는 조용했고 몇몇 손님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카페 사장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다. 이미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며 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 커피가 나오자 이미자는 천천히 맛을 음미했다. 집에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와는 다른 향과 맛이었다. 가끔은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이미자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가 깜짝 놀랐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남성도 이미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본 얼굴,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기억들. 혹시 미자야?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오빠. 이미자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민수는 이미자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정말 미자 맞네. 어떻게?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민수가 이미자 앞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40년 전 대학생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60살이 된 중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미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미자는? 저도 별다를 거 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특히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다. 결혼은 했지? 민수가 물었다. 네, 했었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나도. 아내를 몇 년 전에 잃었어.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까지. 자녀는 있어? 딸 하나 있어. 30살이야.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 역시 30살이고. 이상한 우연이었다. 나이까지 갔다니.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4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각자의 삶, 그리고 추억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 이미자가 시계를 보며 놀랐다. 정말 그래. 시간이 금세 흘렀어. 그럼 오늘은 이만. 미자야, 혹시 괜찮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민수의 제안에 이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오늘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았다.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자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40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벌써 와 있었다. 엄마, 늦으셨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카페에 갔다가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정말요? 누구세요? 대학교 때 친구야. 정말 오랜만에 봤어. 수지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기뻤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그날 밤 이미자는 잠들기 전까지 민수와의 만남을 생각했다.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다. 민수와 이미자는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40년 만의 재회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 공원 참 좋네. 자주 와? 민수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네, 가끔 산책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나도 그래.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이미자는 민수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40년 전에는 이렇게 가까이 앉는 것도 설레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별거 없어. 평범하게 살았지.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고. 그런데 미자는? 저도 비슷해요.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혼 생활, 자녀 양육, 그리고 배우자를 잃은 후의 삶까지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셨어? 작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많이 힘들었겠어. 혼자서 간병하고. 그때는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잘 견뎌냈네. 대단해. 이미자는 민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편해졌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오빠 부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었어. 그때부터 의식을 못 찾으시고. 어머, 그렇게 갑자기. 응, 정말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공원을 바라보았다.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민수가 이미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미자야, 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외롭지 않았어? 이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외로웠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는 처음이었다. 외로웠죠.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나도 그랬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두 사람은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아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오빠 만나고 나니까 이상한 기분이야. 이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기분이요? 예전에 미자랑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분. 가슴이 설레고 그래. 이미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도 같은 기분이었다. 오빠,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해요. 민수가 이미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미자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다시 시작이라니. 친구로라도 좋으니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 말이야. 이미자는 망설였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가 걱정되었다. 주변 시선, 자녀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오빠, 우리 나이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왜 안 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이미자는 민수의 손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그 손과 똑같았다. 조금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그리웠다. 오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빠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특히 힘들 때마다. 왜 자꾸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혼자 있을 때면 미자가 자꾸 떠올라서. 그때 왜 우리 헤어졌을까요?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반대가 심했잖아. 집안 차이도 있었고. 맞아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아련한 감정에 잠겼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도 의미가 없었다. 미자야, 그런데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 말이야. 물론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이미자는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60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 교환할까? 네. 두 사람은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민수가 이미자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날까? 내일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하긴 뭐가 급해?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미자가 웃었다. 정말 그렇긴 했다. 그럼 언제로 할까요? 내일 오후는 어때?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한강공원 어때? 날씨도 좋고. 네, 좋아요. 몇 시예요? 오후 3시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이 있어서 마음이 가벼웠다. 미자야, 오늘 정말 좋았어. 저도요, 오빠. 정말 꿈 같아요. 그럼 내일 또 봐. 네, 내일 봬요. 민수가 먼저 걸어갔다. 이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40년 전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자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 60살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늦으셨네요. 응,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으셨겠어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세요. 수진의 말에 이미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 티가 났나? 그래. 네,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이미자는 딸에게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그날 밤 이미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민수 생각을 했다. 내일 만나면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감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운명이란 정말 묘한 것이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해준 우연, 그리고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인연.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날 밤 이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와의 재회가 꿈만 같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설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엄마, 어제 일찍 주무시더니 오늘은 늦게 일어나시네요?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어제 잠이 안 와서 늦게 잤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미자는 깜짝 놀랐다. 벌써 수진이 눈치챈 것일까?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잠이 안 왔을 뿐이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뭔가 밝아 보이시는데. 그래. 이미자는 거울을 보았다. 정말 얼굴에서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엄마, 혹시 좋은 일 있으셨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어제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났어. 어머, 정말요? 누구세요? 대학교 때 친구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어. 수진이 출근하고 나자 이미자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했다. 오늘 뭘 입고 나갈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민망했지만 그래도 좀 예쁘게 입고 싶었다.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을 보니 왠지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화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간단하게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정성을 들였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발라보았다. 이런 설렘이 언제 만에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오후 2시 반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민수가 먼저 와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먼저 도착할까?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민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이미자를 보자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다. 미자야, 일찍 왔네. 오빠도 일찍 오셨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지만 여전히 조금 떨렸다. 한강이 넓게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강물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와. 혼자 생각 정리할 때. 저도 이런 곳 좋아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제의 설렘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조금 어색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어.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40년 만에 우연히 만나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신기하기도 해. 무엇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말이야. 이미자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 60살이 된 지금에 와서 이런 설렘을 느낀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저도 그런 고민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이미자를 바라보았다. 미자는 정말 용기 있어. 나는 자꾸 걱정부터 되더라고. 오빠도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무 잘못한 것 없잖아요. 민수가 이미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러웠다. 미자야,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보자. 천천히 알아간다는 게 서두르지 말고 예전처럼 친구부터 시작해서. 이미자는 민수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다.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었다. 시간을 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럼 오늘은 뭐 할까? 글쎄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래. 이런 시간이 좋아.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자녀들 이야기, 취미 생활, 평소 일상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상대방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미자야, 취미 같은 거 있어? 특별한 건 없고, 독서나 드라마 보는 정도? 오빠는요? 나도 비슷해. 가끔 등산하고. 등산이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볼까? 네, 좋아요.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정말 그래.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저도요. 오빠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 모두 아쉬워했다. 이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갈까요? 응, 그러자. 너무 늦으면 안 되고.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언제든 좋아.
미자 시간 맞춰서. 그럼 모레는 어때요? 좋아.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한 곳으로. 좋은 생각이야. 알겠어.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헤어질 시간이 되니 아쉬워졌다. 미자야, 오늘도 정말 좋았어. 저도요. 내일 하루 종일 오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모레 뵈자. 네, 모레 뵈어요. 민수가 먼저 걸어갔다. 이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기분이 좋았다. 지하철 안에서 이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60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설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자는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민수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다. 수진이 돌아오면 뭐라고 말할까? 아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이미자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미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 티가 많이 났나? 그냥 좋은 친구 만나서 그래. 다행이에요. 엄마도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날 밤 이미자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모레 뵙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나도 정말 좋았어. 모레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은데? 이미자는 문자를 보며 웃음이 났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 민수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다. 60살의 늦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누가 알았을까. 이틀 후 저녁, 이미자는 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수와 매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단순히 오랜 친구를 만난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예리했다. 어머니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진이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다. 이미자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티가 많이 났나? 그래,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고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시고. 이미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그렇게 변한 것일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지만 딸이 직접 말하니 더욱 실감이 났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날씨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미자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말 별일 없어. 그냥 친구 만나서 기분이 좋을 뿐이야. 그 친구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매일 만나시잖아요. 이미자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매일 만나고 있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자신이 스스로도 신기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할 얘기가 많아.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미자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수진에게 언젠가는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자신도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수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수진이 다가와서 말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그럼 차라도 같이 마셔요. 모녀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의 직장 이야기,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까지. 엄마, 그런데 요즘 연애는 어떠세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이미자는 차를 마시다가 깜짝 놀랐다. 연애? 네, 2년 정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미자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다. 딸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간까지는 몰랐다. 2년이나?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그냥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확실해진 거야? 수진이 수줍게 웃었다. 그 표정을 보니 정말 진지한 관계인 것 같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 다니고. 수진이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미자는 기뻤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 줄래? 네, 기회 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수진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다. 엄마, 사실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 그분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미자는 깜짝 놀랐다. 벌써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었나? 결혼?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상견례도 해야겠네. 그게 그래서 엄마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딸이 결혼한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났다. 엄마는 수진이가 행복하면 돼. 상견례 언제 할 거야? 그게 언제가 좋으실까요? 엄마 시간에 맞춰서 하고 싶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대방 가족들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언제든 괜찮아.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저녁 시간에? 이미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민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딸의 상견례가 더 중요했다. 좋아. 다음 주 토요일로 하자. 정말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일정 확정할게요. 수진이 기뻐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지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다음 주 토요일 괜찮다고 하셔. 아버지는 어떠세요? 수진이 전화로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이미자는 감회가 새로웠다. 벌써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났다. 네, 알겠어요. 그럼 한정식집 예약해 놓을게요. 6시에 만나요. 전화를 마친 수진이 환한 미소로 이미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상견례 확정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한정식집에서요. 그래, 잘 됐다. 어느 한정식집이야? 강남에 있는 전통한 정식이라는 곳이에요. 남자친구가 예약해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이면 집에서 조금 멀지만 가볼 만한 곳이었다. 그런데 엄마, 뭘 입고 가실 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너무 격식 차리지 마시고 편하면서도 단정한 옷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조언해 주었다. 이미자는 옷장을 떠올려 보며 적당한 옷을 생각해 보았다. 그럼 검정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는 어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입으시면 정말 우아하실 거예요. 모녀는 상견례 준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어떤 화장을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까지 자세히 의논했다. 이미자는 딸과 함께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즐거웠다. 엄마, 그런데 긴장되시죠?
조금 오랜만에 이런 자리라서 저도 엄청 긴장돼요. 남자친구 아버지 뵙는 것도 처음이고 괜찮을 거야.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걸 보니까 아버지도 좋은 분일 거야. 이미자가 수진을 다독여 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떨렸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중요한 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날 밤 이미자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급한 약속이 잡혀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곧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마침 급한 일이 생겼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일요일에 봐. 이미자는 민수의 이해에 고마워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를 더욱 좋아하게 만들었다. 민수도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딸의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함께 몰려왔다. 과연 상대방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민수와 매일 만나던 일상이 하루 중단된다는 것이 아쉽기도 했다.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허전할 것 같았다. 하지만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다.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민수 생각이 났다. 만약 자신들도 언젠가 이런 자리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 물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주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 공존했다.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상견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토요일 오후 이미자는 이른 시간부터 상견례 준비에 분주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부터 손톱까지 정성스럽게 손질했다.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니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수진이 방에 들어와서 감탄했다. 이미자는 검정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메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너무 격식 차린 건 아니지? 아니에요. 딱 좋아요. 상대방 아버지께서도 분명 좋은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수진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아했다. 모녀가 함께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엄마, 선물은 챙기셨죠? 응, 한과 세트랑 좋은 차 준비했어. 이미자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확인했다. 전통 한과로 유명한 곳에서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선물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오후 5시 모녀는 집을 나섰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까지는 지하철로 약 40분 정도 걸렸다. 가는 길 내내 수진은 긴장한 듯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다. 수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네, 엄마. 그런데 저보다 엄마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수진의 말에 이미자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 자신이 더 떨리고 있었다. 딸보다 어머니가 더 긴장하는 상황이 우스웠다. 맞네. 엄마가 더 떨린다. 지하철 안에서 이미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민수와 매일 만나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새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50분경이었다. 전통한 정식이라는 간판이 걸린 깔끔한 외관의 식당이었다.
내부도 고급스럽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 적합한 곳 같았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6시에 예약한 박수진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향했다.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이었다. 큰 원목 테이블과 편안한 방석들이 놓여 있었다. 상대방은 언제 온다고 했지? 6시에 오기로 했어요. 아버지랑 함께요. 수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었다. 이미자는 룸 안을 둘러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여기 정말 좋다. 잘 골랐네. 네, 분위기도 좋고 조용해서 대화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모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설레는 마음도 컸다. 드디어 수진의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6시 정각 문이 열렸다. 수진의 남자친구가 먼저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아, 어서 와. 이미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수진의 남자친구는 평상시에도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긴장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바로 오실 거예요. 주차하시느라 조금 늦으셨어요. 괜찮아. 우리도 방금 왔어.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중년 남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미자는 인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들어온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미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다. 자신이 매일 만나며 사랑하고 있던 그 민수가 수진의 남자친구 아버지로 서 있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이미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아들이 민수를 재촉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가 겨우 인사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자도 간신히 대답했다.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수진과 남자친구는 이상하게 여겼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세요. 남자친구가 이미자에게 민수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미자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두 분이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수진이 예리하게 물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 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민수가 어색하게 둘러댔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자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모르는 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아들이 분위기를 정리하며 말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지만 이미자와 민수는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메뉴는 미리 정해두었어요. 이 집 대표 메뉴로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지만 이미자는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수진이 이미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아니야.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이미자가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저희 아버지도 괜찮으신가요? 아들이 민수에게 물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지만 이미자는 식욕이 전혀 없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두 분 다 별로 드시지 않네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긴장해서 그래. 이미자가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다. 상견례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수진과 아들이 대화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지만 양쪽 부모가 모두 침묵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모두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민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도 일어났다. 밖으로 나온 후 수진과 아들은 부모들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 의아해했다. 엄마, 오늘 왜 그러셨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긴장해서. 이미자는 둘러댔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미자는 하루 종일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딸의 예비 시아버지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미자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내일 만나자. 이미자는 답장을 보냈다. 네, 내일 뵈어요. 가장 행복했던 사랑이 가장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답이 있기는 한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미자와 민수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다. 매일 만나던 사람을 갑자기 보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이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상견례 이후 집안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수지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고, 이미자는 그런 딸의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우울하다니 그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상견례 이후로 계속 이상하시고. 수진의 말에 이미자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렇게 티가 많이 났나? 상견례에서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었다. 민수를 보고 싶은 마음과 복잡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신 게 아니라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태우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가요? 수진의 예리한 질문에 이미자는 깜짝 놀랐다. 딸이 정말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태우라는 이름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 청년이 민수의 아들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상견례 때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이 같지 않았어요. 이미자는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민수와 먼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 수진아, 엄마를 조금만 더 믿어줄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돼요. 고마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 시간 민수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미자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미자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상견례에서의 충격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미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아버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태우가 아버지의 변화를 걱정하며 물었다. 괜찮다. 별일 없어? 별일 없으시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상견례 이후로 계속 이상하시잖아요. 태우의 걱정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 잠이 안 오세요? 혹시 수진이 어머님 때문인가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태우의 질문에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욱이 상견례에서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미안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처음 만나는 분이라 좀 긴장했을 뿐이야. 그래도 너무 걱정돼요. 혹시 병원에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다, 괜찮아. 태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평소와 너무 달라 보였다.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만 보였다. 나흘이 더 지났다. 이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맞을까? 민수도 같은 마음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평소 민수와 자주 가던 한강공원 근처까지 와 있었다. 이곳에 오면 민수가 있을까 하는 희망 반, 혹시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반이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공원 안으로 향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이미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60살에 찾은 사랑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상견례에서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민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움만 커져갔다. 미자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이미자는 가슴이 뛰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오빠, 여기 왜? 나도 그냥 답답해서 나왔어. 미자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로 같은 곳을 찾아온 것도 운명 같았다. 미자야, 많이 보고 싶었어.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오빠. 이미자도 진심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네, 신기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니 꿈 같았다. 하지만 상견례에서의 충격적인 사실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미자야, 이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계속 미자 생각만 했어. 정말요? 응. 그리고 깨달았어. 뭐요? 우리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어. 민수의 말에 이미자는 가슴이 뛰었다. 오빠, 미자야, 나 결심했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정말요? 응.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겠어.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자. 이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그래도 될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아이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일단은 솔직하게 말해보자. 민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미자도 용기가 났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민수가 이미자의 손을 잡았다.
일주일 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럼 오늘 각자 집에서 아이들한테 말해보자. 네, 그래요. 무서워? 무서워요. 하지만 해봐야죠. 그래, 우리 용기 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걸어볼 때였다. 일주일간의 고민과 그리움이 이들을 더욱 확신시켰다. 미자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공원을 나서면서 이미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밤 수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도 태우에게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해 볼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자는 계속 기도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사랑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날 저녁, 이미자는 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을 날이었다. 민수와 약속한 대로 각자 자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요? 수진이 젓가락을 놓고 이미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응,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매일 만나던 친구,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그 친구분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밝아지셨던 그 친구가 태우 아버지야. 수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요즘 만나던 사람이 태우 아버지라는 뜻이야.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다. 상견례에서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 그 후 어머니의 변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럼 엄마와 태우 아버지가, 응,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있어. 이미자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어. 사실 태우 아버지는 엄마의 첫사랑이었어. 첫사랑이요? 엄마,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수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수진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제가 결혼할 사람 아버지랑 엄마가 연인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의 격한 반응에 이미자는 마음이 아팠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보니 힘들었다. 수진아, 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가족이 이상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태우랑 제가 결혼하면 엄마랑 태우 아버지는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인이라니. 수진의 말에 이미자도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 시간 민수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우야,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아버지. 뭔데요? 태우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하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빠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 누군가를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진이 어머니야. 태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수진이 어머님이라고요? 응,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아버지,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우가 당황하며 일어났다. 어떻게 수진이 어머님과 저희가 결혼하면 사돈이 되시는 분인데. 태우야, 아빠도 당황스러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아버지, 이건 좀. 태우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진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장모님과 연인 관계라고요? 태우야,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복잡해져요. 태우의 강한 반응에 민수는 말을 잃었다. 며칠 후 수진과 태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 다 부모들의 충격적인 고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태우야, 우리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겠어. 정말 당황스러워. 우리 엄마도 정말 놀랐어. 두 사람 모두 힘들어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그런데 수진아, 생각해보니까. 뭘? 우리 부모님들 나이를 생각해보면 외로우셨을 거야. 태우의 말에 수진도 생각해보았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복잡해져. 복잡하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서로 좋아하신다면. 태우야, 너 정말 괜찮아?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신 지 오래됐거든.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수진도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 지내오셨다. 그러게. 엄마도 혼자 계신 지 오래됐고, 우리가 뭔가 조건을 말씀드리는 건 어때? 어떤 조건? 너무 공개적이지는 않게. 조심스럽게 해달라고. 그게 좋겠어. 일주일 후, 네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지난번 상견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죠? 이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놀랐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우도 동의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어른들이 서로 좋아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적당한 선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적당한 선? 민수가 물었다. 네, 너무 공개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시면서. 아, 그런 뜻이구나. 이미자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도 그게 좋겠어. 민수도 동의했다. 저희도 이해해요. 부모님들이 행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태우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미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물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민수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동의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다. 그날 이후 이미자와 민수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아이들의 당부대로 조심스럽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만났다.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몇 달 후 수진과 태우의 결혼식이 있었다. 이미자와 민수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의 당부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다. 수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이미자는 감동했다.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꿈만 같았다.
태우도 멋진 신랑 모습으로 수진을 맞이했다. 정말 예쁜 커플이네요. 하객 중 한 분이 이미자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미자는 미소로 답했다. 민수도 저쪽에서 비슷한 인사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이어졌다. 양가 친척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었다. 이미자와 민수는 사돈관계로서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가 먼저 인사했다. 저야말로요. 좋은 아드님 덕분에 딸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돈 간의 인사였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할 무렵 이미자와 민수는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자야, 이제 정말 사돈이 됐네. 그러게요. 신기한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아이들 말대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요. 민수가 이미자의 손을 살짝 잡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잠깐의 스킨십이었다. 미자야, 후회 안 해? 아니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자의 말에 민수도 깊이 공감했다. 그래, 완전한 사랑보다 아름다운 그리움. 이런 것도 있구나. 맞아요. 이제 우리는 특별한 관계예요. 사돈이면서 첫사랑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완전히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 다음에는 언제 봐요? 다음 달 아이들 집들이 떼보겠네. 그렇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오빠도요. 그 후로 이미자와 민수는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났다. 아이들 생일, 명절, 기념일. 그런 날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떤 때는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안부를 물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돈끼리 가끔 만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다. 미자야, 오늘 수진이 좀 어때 보였어? 가족 모임이 끝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던데. 아, 혹시 이미자도 눈치챈 듯했다. 수진이 요즘 특별히 밝아 보였다. 며칠 후 정말로 수진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임신했어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미자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축하해, 수진아.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자야, 들었어? 우리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된다. 네, 정말 기뻐요. 나도.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우리가 사돈이면서 동시에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미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일반적인 사돈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손자가 태어났다. 첫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 이미자와 민수는 모두 감격했다. 작은 생명을 통해 이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정말 좋아. 이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 이미자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태우도 동의했다. 손자가 자라면서 이미자와 민수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다.
손자 돌봄을 위해서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함께 손자를 키우며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사이좋으시네요. 어느 날 수진이 말했다. 사돈끼리 사이좋은 게 당연하지. 이미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맞으시는 사돈은 처음 봐요. 태우도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오히려 더 소중했다. 어느 가을날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이미자와 민수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자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 네, 정말 행복해요. 완전한 사랑은 못 이뤘지만. 하지만 이런 사랑도 아름답잖아요. 맞아. 완전한 사랑보다 아름다운 그리움. 정말 그런 것 같아.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들이 충분히 소중했다. 오빠, 우리 잘한 것 같아요. 뭘? 아이들 말을 들은 것, 적당한 선을 지킨 것. 그래, 그게 맞았던 것 같아. 60살에 찾은 첫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다. 완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그리워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완전한 사랑보다 아름다운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그리움이 때로는 완전한 사랑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 이미자와 민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로를 아끼는 성숙한 사랑까지 말이죠. 60살이라는 나이에 다시 찾은 첫사랑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아름다운 그리움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보다 아름다운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